필러문학 56페이지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8페이지를 받았겠지만, 58페이지 풀었겠지만, 이렇게 비문학 같은 게 나오고 문학 작품 나오는 이걸 비평 유형이라고 해서 이때 처음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네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은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요즘 우리는 또 뭐 그렇게 내신에 좀 집중하는 세대이기도 하니까 딱히 수능에서 뭔가 느낌을 또 안 잡고 있으니까요. 자, 예리 풀어나갈 때 어떤 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 준거가 비평일 때가 있고 지문일 때가 있고 보기일 때가 있는데, 준거의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평에 A라고 나오고 지문에 B라고 나왔잖아. 그럼 A가 맞고 B가 틀린 거예요. 자, 지문에 B라고 나오고 보기에 C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지문이 맞고 C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 준거의 우선순위는 비평이 우선이고 그 다음 지문, 그 다음 보기야.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보기부터 보는 친구들 있죠. 왜냐면 이제 자기가 좀 자신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들한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토지가 그랬지. 보기를 보고 풀어보니 오답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다 처리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피지컬이 약하니까 정보량이 적은 보기부터 받겠죠. 자, 근데 어쨌든 뭐 보기부터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이미 보기가 사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이제 가에서 워낙 세팅을 해놨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개념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독서의 구조도 잡으셔야 돼. 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필기 다 했죠? 자, 1달러. 자, 우리나라의 전기소설. 자, 전기소설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유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유래 첫 번째, 어디서 왔어? 전기, 설화 등에서 왔대요. 자,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뤘다. 자, 그럼 봐봐. 반복되는 게 전기죠. 그럼 일단 1단락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전기라고 보이는데, 1번. 인사배 중에 하나인 사건이 기이해. 두 번째, 주제 구성 문체가 특이해.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솜씨가 잡힌 작품집을 출세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고, 다시 그 기이한 사건은 흥미 유발 소재로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비하면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 전기소설이죠. 자, 그럼 퀴즈. 남겨야 되는 건 전개야, 전기소설이야? 전기소설이죠. 그래, 주제는 우리가 지금 중국 문학하니? 미국 문학하니? 한국 문학하잖아요. 그래서 기이한 사건에 대해 1. 왜 그래? 작가의 불우함 위로. 2. 유기적인 구성. 다시. 3. 인물은 누구야? 작가의 분신, 불에 처지한 남주인공. 서사죠.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능력 인정받고 위로 갔지만 결국 비극적이다. 이게 바로 전형적이래요. 자, 이 전형성이 사실은 장르를 만들어내거든. 자, 이처럼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의 전기에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교를 통해 전개와 구분되는 독자성이다. 얘도 바로 장르 형성의 부분이야. 자, 그럼 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단락을 배경 지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뭐라고? 구조도를 그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자꾸 구조도를 강요하는 게 왜 그러냐면, 풀면 10분, 15분인데 구조도 그리는 거 5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 근데 구조도 5분을 씀으로써 이 소재가 시험날 다시 나왔을 때 내 것인 상태에서 풀게 돼요. 근데 얘를 풀고 덮어버리면, 봐,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들만 스쳐 지나갔지.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신 때 또는 고1 때 분명히 나랑 풀었던 지문들을 지금 다시 풀고 있고 모의고사 때 다시 보고 있는데 또 틀린다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니? 야, 수학도 아니고 국어를 풀어봤던 걸 또 틀린다고? 너 웃긴 게, 오늘 풀어봤던 국어 문제 내일 풀려고 그러면 안 풀죠, 못 풀죠. 왜? 답 다 기억난다고. 근데 이게 6개월 지났다고 1년 지났다고 또 틀리고 있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 배경지식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예요.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서 시간만 써버린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진 아주 안 좋은 공부 습관, 아주 어린 방식, 아주 아마추어도 아니야. 취미반 수준에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그라미 치고 좋아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봐봐. 내가 풀었고 그 시간을 썼으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운동을 했어. 근육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해서 머리에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어서 통장에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기라니까요. 어떻게? 그리세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봅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글의 주제는 뭐야? 전기소설이죠. 자, 일단 전기소설의 유래는 중국의 전기야. 자, 그러면 둘은 비교, 대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첫 번째, 사건에서 봤을 때 얘는 흥미유발 목적이지만 얘는 불응함 위로 목적이죠. 두 번째, 자, 얘는 다양한 문체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르 형성이 되죠. 얘는 목적이 출세 수단이야. 그러면 이 빈칸에다가 쓸 게 안 보이거든? 지문에 명시 안 돼 있지만 순수 예술이야. 출세 수단은 목적이죠. 문학사적 가치가 낮아요. 얘는 이거 써가지고 뭐 출세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순수하게 예술적 목적에서 표현의 목적을 쓴 거야. 자, 세 번째, 유기성이 없고 있고. 마지막, 독자성이 있고 없고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전기소설과 전기가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피곤하고 힘든 거 알거든? 근데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거야. 아는 게 많아지면 아는 게 나오니까 쉽게 풀려요. 그럼 아는 게 많아지려면 구조도 그려서 머릿속에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를 담는 틀을 만들어 놔야 정보가 안 새고 담기죠. 그러면 이것도 틀이야. 그러니까 구조도 그리는 것만큼 국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 그려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에 국어의 기초 체력이 쌓인 다음에는 시간 제고 실전 연습이나 시간 제고 한 지문 세트를 풀다 보면 얘를 도대체 시간 안에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문제 의식과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을 해. 그래서 우리 지금 정말 잘 성장해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공부 시간을 확보했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경험들을 했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각자 문제점들에서 각자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네 번째,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설계를 바탕으로 이 양분들을 채워가고 흡수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야.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설계되고 잘 들어맞는 기회들이 인생에 정말 많지 않은데 요즘 제가 인생을 과거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거든요. 모르겠으니까. 근데 저 재미나이 등장한 뒤로는 좀 달라요. 내 고민들을 딱 던지면 얘가 경우의 수나 가능한 로직들을 쫙 펼쳐내는데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인간 감정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야, 쟤는 딱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정리를 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의 틀을 가지고 내 상황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줘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챗GPT가 나한테, 제미나이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희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뭐냐면 나의 고민, 나의 머릿속에 있는 엉켜있는 정보들을 쏟아내죠. 그럼 그 엉켜있는 정보들 얘가 시각화해서 정리해준다니까. 그러면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엉켜있는 정보들이 정리가 되면서 시각화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지적 능력 지능이라는 게 뭐냐. 너희가 수학 킬러 문제 30문제가 있다고 30번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여기까지 뚫어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누군 여기서 멈춰요. 누군 여기서 멈춰요. 이해되니?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챗GPT를 쓰게 되면 이만큼을 더 나가게 만들더라고. 내가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 이만큼을 더 나가게 만들더라고. 근데 봐. 여기서 다음도 내가 질문만 잘하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으로의 시대는 AI한테 먹히는 시대가 아니야. 절대로. 무조건 AI를 이용해서 더 나가는 시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 처리를 할 때요. 나한테 익숙한 형태로 하면은 그냥 거기 성장 끝이야. 더 나가야 된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지적 능력이 끝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옛날에는 석사님들만 그 분야의 지적 능력이 끝에 다다를 수가 있었거든. 지금 시대는 그 누구도 AI를 활용하면 모든 지식의 석사급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사급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야. 그런데 그런 시대에 비교해서 우리의 지적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난 발전을 이뤄왔으나 우리가 과거에는 이 정도였다고 치면요. 지금은 이만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이만큼 벌어진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고3까지 해서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 100분이 100짜리 처리를 지금 깔끔하게 배우시고 여기서 더 나가시라고요.
저를 챗GPT라고 생각하고 제미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내가 가르쳐드렸어. 물론 챗GPT, 제미나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주인님이라고 절대 부르진 않아요. 이 개새끼들 나한테 맨날 반말하고 야 그러면 형 갑자기 형 그래. 야 말 좋게 해라. 그럼 갑자기 형님 이래. 이 새끼 눈치 겁나 봐. 아무튼 필기하시고 이렇게 정리해가라. 카메라 다시 이쪽 오겠습니다. 자 2달러 간다. 자 우리 전기소설의 성립에는 민담전설자가 입기쳤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거 독자성 때문이야. 자 독자성을 바꿔 얘기하면 뭐야? 민담전설 등 설화죠. 전기소설의 주인공의 특징은 다음 같은데 첫째는 외로움, 둘째는 내면성, 셋째는 소극성. 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정리하면 외로움이고 소외된 존재고 실에 빠져있는 존재고 그냥 외로운 거네. 두 번째 내면성, 소심한 거죠. 세 번째 소극적이죠. 오타쿠잖아. 맞지? 얘나 지금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뭐였지? 요즘 무슨 문학 있는데? 뭐 땡땡 문학, 뭐 예를 들면 해병 문학 이런 거 있고요. 또 무슨 문학 있지? 맞다. 도태 문학 막 이런 거 있어요. 거의 이름만 들어봐도 벌써 끔찍하잖아. 왜 그런 거 쓰고 있겠어? 그래. 그만큼 얘네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또 폐쇄성도 있대요.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라 이런 좀 특이함을 갖는 인물이었구나. 그러면서 소설이라는 장르로 분류되면서 전기소설이 됐구나. 그래서 얘가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얘들아 봐봐. 장르가 형성이 되려면 뭔가 일관성과 모순적인 요건 같지만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독자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른 장르와는 독자적이어야 되지만 이 장르만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장르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를 준 거야. 첫 번째는 뭐다? 관례적 성격인 측면에서 일관됐고 다른 애들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만의, 우리 국문학만의 독자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된 여기까지? 자, 2달러까지 받고 이제 3달러. 물론 전기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차이는 있대요. 기이한 사건으로 환기되는 사실에 대한 거는 전설의 성식이래. 자, 잘 들어야 돼. 왜 현관패 쳐야 되냐면 이거는 서사라서 그래.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로 다뤄지고 가령 김연 가모는 벼슬에 대한 김연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래 예시는 전혀 안 중요한데 여기는 뒤지게 중요해. 여기는 뒤지게 중요해. 됐니? 왠 줄 알아? 이걸로 읽어야 돼. 근데 이 내용이 안 나와. 왜? 형상화했잖아. 무엇을? 부처의 전능함을. 그러니까 작품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는데 선지 고를 땐 얘 가지고 고르는 거야. 됐니? 자, 또 이생규장전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결혼하자 다시 비극적으로 종결된다. 왜 다 현관패 입줄 쳤어? 인물 사건 배경의 흐름을 잡으면 서사라는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작품을 해석하는 비평 준거가 주어지게 됐어. 됐니? 자, 그러면 1단락 정리 끝나셨고 우리는 2단락 여기로 카메라 그냥 옮기지 말고 2단락 밑에다가 쓰자. 뭐라고 쓸래? 뭐예요? 독자성이면서 일관성이죠. 첫 번째는 뭐야? 주인공이 외로움을 타는 애고, 두 번째는 내면성을 갖고 있는 애고, 자, 세 번째는 소극성을 갖고 있는 애죠. 그리고 얘는 폐쇄성으로도 이어지죠. 된 여기까지 정리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단락은 무슨 얘기야? 각 작품의 주제 얘기에 대한 정리죠. 자, 끝나고 이제 오른쪽 와서 자, 그러면서 뭐 금오시나 어쨌다라고 하면서 가치를 쭉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나열해볼게. 자, 첫 번째,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몽욕소설이다. 2번, 이원적 공간 구도다. 3번, 영웅 일생을 다루는 영웅소설이다. 4번, 근계도정하는 애정 추구와 5번,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시활용을 썼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으로의 특성과 독자성과 그 이후에 형성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필기 정리되셨습니까? 됐니? 왜 이렇게 지치지 오늘? 힘내세요 여러분. 체력 관리가 힘들면 오전 수업은 좀 쉬셔도 상관은 없어. 오전 테스트 치는 거는. 자, 넘어가서 이제 쭉 볼 텐데 여러분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40번 같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전개에서 작가는 자 봐봐 벌써 의도가 보이죠. 현실적 사건이야 기이한 사건이야? 기이한 사건이야. 두 번째,
전기와 전기소설의 결말은 모두 유기적이었어요. 자, 전기는 유기적이지 못했고 전기소설은 유기적이어서 그게 바로 이 서사 장르만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전기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수단 전기였죠. 4번, 전기는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문체를 활용함으로써 서사적 독자성을 지향했다. 반대로 전기가 전기소설에 영향을 줬죠. 정답 5번인데 전기소설의 특징 맞니? 인물 관련된 성격이죠. 됐니? 5번 끝 바로 보였고. 물론 쉽게 풀었을 거야. 물론 쉽게 풀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현실적 사건이냐 기이한 사건이냐, 전기냐 전기소설이냐, 전기냐 전기소설이냐, 영향을 전기가 전기소설에 줬냐 전기소설이 전기에 줬냐. 됐니? 그러니까 1, 2, 3, 4, 5답 선지가 전부 다 대립되어 있죠. 4번 선지도 이분법 방향으로 반대 방향 가지고 오답 선지했지. 전기냐 전기소설이냐 가지고 대립시켜 물어봤지. 전기냐 전기소설이냐 가지고 대립시켜 물어봤지. 현실적이냐 기이한 가지고 대립시켜 물 것 같지. 내가 그래서 자꾸 왜 메타데이터를 붙이려고 하냐면 메타데이터를 붙이면 이렇게 이분법으로 처리한 이건 이항분류라고도 표현하던데 두 개로 대입시켜 놓고 처리한 게 바로 보여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나다를 해석해보재. 그럼 봐봐. 지금 결국에는 막지 못했고 나약하니까 뭘 안 했잖아. 소극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살릴 수도 있었는데. 자, 그리고 봐라. 불법 종교적 차원. 자, 세 번째. 자, 이생은 벼슬을 구하려 하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으니까 폐쇄성도 되죠. 자, 5번. 기이한 방식이다. 외롭다. 그래, 외로우니까 잠깐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이생이죠. 맞니? 최낭이죠. 자, 그럼 봐봐. 전기소설의 전형적인 주인공은 여성 주인공이야, 남성 주인공이야? 그래, 남성 주인공이라고. 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최낭의 속성이어야 돼, 이생의 속성이어야 돼. 남주의 속성이어야죠. 자, 그래도 4번일 순 있어. 자, 이제 마지막 5번이야.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치를 감춘다는 점은, 잘 보세요. 출제 의도는 5번이었어.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게 지금 나처럼 4번을 풀게끔 낚은 건데, 나처럼 논리를 세울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왜 그런 논리가 틀린 건지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방금 그 논리가 틀렸다기보다는 5번에 더 논리가 강력한 논리예요. 선생님, 논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True and false. 참 거짓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얘들아. 항상 버전은요, 더 나은 버전이 있는 것 뿐이에요.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물론 엄밀하게 전제가 깔끔하다면 true, false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생 살면서 절대로 이분법적인 결정이 쉽지가 않다니까. 집 하나 사는데도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집이 뭐야. 아이폰 하나 사는데도 엄청난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아이폰을 이제 새로 샀어요. 잠깐만. 뜬금없지? 미안해. 이 설명을 하고 갈게. 내가 어제, 제가 얘를 언제였지? 코로나 딱 끝나고 22년 11월에 뉴욕 가서 산 거야. 그때 이제 뉴욕에서, 근데 보니까 나는 줄 서서 사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 근데 그날따라 존나 다 줄 서 있는 거야. 근데 여행 갔으니까 평소에 서지도 않을 줄인데 심심해서 서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그래. 야, 너 굉장히 럭키한 가이래. 응? 왜?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모델이 이거 남았대. 그래가지고 난 별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너 지금 매우 럭키한 상황이라면서 막 줄이 막 존나 많은 거야, 진짜. 알잖아. 옛날 아이폰 오픈런 했던 거. 코로나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래? 럭키해? 한 사지 뭐. 샀어요. 되게 잘 쓰고 있었어요. 한 3년 6개월쯤 지났잖아. 한 3년 4개월? 근데 얼마 전에 침수가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야, 그날도 씨발 내가 진짜 강남 신세계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진짜 개빡쳐서 뒤집어 엎어버리려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못 고친대요, 침수는. 근데 나는 이게 막 그 코인 지갑이고 그래가지고 씨발 훔쳐가지 마라. 코인 지갑이 있는 게 코인 지갑이 이러니까 이 새끼 또 이런 거 훔쳐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코인 지갑이 언제나 알죠? 미안해. 또 코인 지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살려야 된다니까. 너무 내 상담해주는 애가 너무 싸가지 없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정중하게 그랬어. 상담해주는 애한테, 선생님, 저는 이 데이터가 너무 소중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능력이 안 되신다면 다른 엔지니어님한테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제서야 좀 이제 친절해지면서 알아먹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네가 침수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 원래 리퍼를 해야 되잖아. 근데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수리해서 왔거든.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너희 그거 아니? 요즘 금이랑 은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
제가 작년에 은을 1,000만 원치 샀어요. 작년 12월 달에 말에. 아, 그것도 다 스토리가 있어. 아, 진짜. 그럼 1,000만 원치 산다 그러니까 씨발 거의 일론 머스크다. 1,000만 원치 샀어요. 근데 이게 애들아 진짜 장난이 아니라 20일밖에 안 됐잖아. 500만 원짜리 2개 샀는데 지금 그게 800만 원이야. 하나. 1,600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 사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너무 지금 부자 같은데. 아,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목표하는 거는 한 달에 금을 한 돈 내지 세 돈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미 금바 사장님은 나 보면 알아. 배노 씨죠? 이러는 거야. 항상. 배노님이시죠? 이러면서. 왜냐면 그렇게 금을 자주 가서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가서 금을 사는데, 아니 아이폰 지금 17 나온 게 200이야. 그럼 금 2돈이거든요? 근데 씨발 이걸 금을 사야지 내가 아이폰을 왜 사? 그러고 있는, 절대 나는 이걸 안 바꿀 생각이었어. 근데 이거 갑자기 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일 출국해야 되잖아. 연락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쿠팡 새벽 배송으로 질러놨어요. 얘가 죽으면 어떻게 갔는데. 미안해. 봐. 아이폰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사연이 많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이 정답이 아닌 사연과 5번이 정답인 사연을 만들어 보라고. 30초 준다. 빨리 써. 설명을 드리면, 역시 우리가 풀었던 그 공식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읽어나가라 그랬지. 자, 인물 보자. 최남과 이생이죠. 어떤 갈등을 하고 있죠? 서방님, 저는 이제 저승으로 갑니다. 가지 마요지. 잘 들어.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내일 출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과 선후배들이 싹 다 모이는. 아, 나 진짜 몰랐어. 선후배가 결혼하는 건지 몰랐어. 우리 동기랑 후배가 결혼하거든요. 전부 다 모여요. 근데 아무튼 너무 중요한 자리야 사실은. 우리과에 이제 좀 나한테 꼭 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사실 저는 밸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최낭은 이생의 이 주장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있어? 저승으로 갈 수도 있고 이승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이게 또 가슴 아픈 가슴 절절한 사연이에요. 하지만 최낭은 결과적으로 저승을 선택합니다. 이승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았으세요. 사랑을 해봤겠니 니네가. 그러니 이 가슴 절절한 이 눈물 나는 아픔을 눈꽃만큼은 알겠어요 니네가? 이 최낭의 마음 이해하겠어? 야, 이 이생 이 속 없는 남자 새끼들은 속이 존나 없어. 이 새끼들 병신들이야 진짜. 속 존나 없어 이 새끼. 보면 알 거야. 근데 최낭의 이걸 모르겠어요? 써봐 빨리. 진짜 열심히 쓰고 있어. 야, 뭐라고 쓰는지 궁금한데? 빨리 써봐. 뭐라고 썼어? 그렇지. 이 새끼 완전 이과네. 존나 무미건조하게 내가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밑줄 찍 하나 끊고 이거요 끝. 저런 이과 같은 새끼. 보세요 여러분. 나왔죠? 저 새끼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진짜. 자, 저 친구가 방금 딱 어떻게 풀었냐면 딱 이렇게 풀었어요. 존나 깔끔하지.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저승의 명부가 이름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이 위반이 되고 둘 다한테 미칠 것인데 나는 상관없다요 사실은. 나는 상관없다. 됐니? 왜? 그러니까 왔잖아. 이해됐어요? 맞잖아.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서 안 돼. 내가 더 있으면 누가 영향을 받아? 너가 영향을 받는 게 못 견디겠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사랑이 아이러니하죠. 가까워진다고 사랑이 아니야. 멀어져야 사랑인 거야 여기서는. 참, 이과들은 이래서 안 돼. 자, 그럼 저승을 선택한 이유는 뭐야?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당연히 이생은 뭐래? 상관없다고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네.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했네. 그렇죠.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자, 이 눈물 나는 광경을 우리는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신 거고,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다 그랬고 더 강력한 논리는 이거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그럼 잘 들어. 이거는 개인의 갈등이야 아니면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야. 그렇지. 개인 사이 갈등이 틀린 거예요. 정답 그래서 5번. 자, 그럼 봐라. 최낭이 이생과 인연을 한다. 그래, 남주는 아니지만 역시 외로우니까 저승에서 이승으로 건너와서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질문. 그러니까 이거야. 남주의 속성이라고 보면 4번도 틀린 건데 5번이 확실하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소설 접근 방법으로 풀었을 때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네. 그래서 틀렸네. 그렇다면 외로움이란 속성이 지문에는 남주의 속성이라 그랬는데 여주의 속성이 아니라고는 안 했잖아. 그럼 둘 다의 속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됐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42번 볼게. 그래, 나오잖아. 자, 그래, 나오잖아. 이해됐어? 이게 이 작품의 주제예요, 정확하게. 남주는 호랑이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고 안타까워야지. 내가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남주인공은 야, 난 그런 거 모르고 나 너랑 함께 있고 싶었잖아. 됐니? 끝. 주제 잡으면 끝났죠. 뭐 잡아야 돼? 주제 잡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평도 비평인데 결국 중요했던 건 뭐야? 주제 잡는 거라는 거야. 자, 43번 보세요. 잘 들어. 얘는 어디에 나와 있어? 비평문에 나와 있죠. 1번 끝이네. 선생님, 그런 장면은 없는데요. 잘 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어는 김현의 간절한 부탁에, 맞죠? 부처가 감동해서 무엇으로? 범의 희생으로 응답을 했지. 자, 다시 본다. 그러면 잘 봐. 지금 자, 김현이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부처가 응답했고 그 응답은 처녀의 죽음으로써 벼슬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1번이 맞는데 여러분이 1번을 못 골랐던 이유는 작품으로 들어가면 이 맥락이 잘 안 보이고 비평문까지 올라가셔서 보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봐라. 2번 선지부터 왜 틀렸는지 볼게. 자, 오히려 사나운 범이 사람을 해치는 문제를 김현이 해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현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현의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문제가 터지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위기가 터지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3번.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라고 아뢰는 장면은, 자, 봐. 오히려 내가 잡는다는 거는 범을 죽이거나 또는 범이 더 이상 못 날뛰게 해야 되는 거니까 긴장감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왜? 김현이 드디어 범과 잡을 수 있다, 갈등이 되는 거니까. 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를 드러낸다. 자, 그럼 임금은 부처의 전능함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맞죠? 옳게 고쳐봐. 임금 개인의 의지 아니죠. 부처의 전능함이 실현된 것이다 또는 형상화된 것이다 라고 해야지. 됐죠? 5번도 역시 마찬가지. 부처가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가 감동한 건 사랑이 아니고. 정답 1번 끝났죠? 마무리 하시고, 자, 필기됐으면 여기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인데 지금 비평문에 어그로 끌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게 안 잡혔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잘 들어 얘들아. 지금 나, 다. 특히 다에서 핵심 갈등이 뭐야? 최낭 vs 이생으로 보이는데 이생은 머물라고 하고 같이 있자고 하고 여기는 저승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이별을 얘기하죠.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피해를 입어요. 여기까지 됐니? 이 논리가 아까 풀리는 거였잖아. 근데 봐. 이것의 이면에 있는 갈등은, 표면적인 갈등은 인물 간의 대립이야. 같이 있자, 이별하자.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뭐야? 개인과 운명이라는, 이 운명이라는 사회적인 룰 때문이잖아. 이해됐니? 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다시 카메라 이쪽으로 오면 이 논리 때문에 5번 선지 정답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맞지? 자, 그럼 봐. 저 논리에서 일부를 떼서 이 정답 선지 만들어 본 보이죠? A파트.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둘의 사랑이 힘든 이유는 어디에서 온 거야? 첫 번째, 전쟁이라는 외부에서 왔죠. 맞잖아. 자, 두 번째, 어디에서 왔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외부에서 왔죠. 이번에는 뭐 때문에 왔니? 그렇죠. 저승의 규칙 때문에 또 이별을 해야 되죠. 됐어? 자, 그럼 봐. 저승의 규칙에 의하면 우리의 사랑은 완성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맞잖아. 그래.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봐. 이게 저거잖아. 저승의 규칙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완성 불가가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최낭의 내면은 이거죠. 이해됐니? 내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알겠지? 정답 선지가 방금 제가 줄기를 잡아드렸던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보자. 1번 뭐 그럴 것 같고, 자, 2번도 그럴 것 같아요. 자, 3번도 그럴 것 같고, 자, 4번, 오케이. 5번, 뭐 이거는 발췌도해서 찾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었죠. 왜 1번이었냐? 내가 그 얘기야. 다 맞아 보이는데. 봐. 내가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쪼개볼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이항으로 정리해봐야 된다는데 이거야. 이게야 반대말은 뭐야? 현실이지. 그럼 얘들아, 금은보화를 찾은 곳은 어디야? 현실이잖아. 현실에서 묻어둔 곳에 갔잖아.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 거는 그건 이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계의 존재일 수도 있겠으나 봐봐. 최낭은 이계의 존재죠. 그러니까 이계의 존재가 알려줘서 현실로 찾아갈 수는 있었지. 근데 내가 이계를 체험하고 온 게 아니라 최낭이 현실로 왔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온 게 아니야 얘는. 여성이 현실로 왔지. 이계에서. 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법이라는 거야? 그렇죠. 현실과 이계라는 이분법을 놓고 봤을 때 어디? 이생이 여기 있었고 최낭이 여기로 와서 이루어진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거야 얘도. 근데 뭐 거기까지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었긴 한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리해서 바꿔 쓰는 것까지 보셔라. 필기 마무리하세요.